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최근에 이화영이가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의 와이프 백정화 씨를 접견했던 장소에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한창 이제 술자리 논란이 벌어지고 난 뒤에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똑같이 접견 장소에서 했던 이야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려가지고 이거죠. 아내 백정화 씨한테는 이화영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번 만나줘. 이렇게 내가 대속하고 있는데 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서도 이화영 씨가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 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일단 첫째, 왜 도대체 이화영 씨가 그 타이밍에 그 시기에 이재명을 만나려고 했던 것일까? 구체적으로는 자기 와이프를 이재명과 만나게끔 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대신 속죄하였다. 사람들의 어떤 죄를 대신 속죄했다. 글자 그대로 대신 죄를 짊어졌다라고 하는 게 대속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는 건 뭐겠어요? 바꿔 얘기해서 자기가 죄를 대신 뒤집어 씌웠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죄를 도대체 뒤집어 씌웠다라는 것일까?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이재명이 말고는 없겠죠. 도대체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의 공통사항은 뭐냐면 과연 이화영이가 자기 얘기가 공개가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근데 모를 수가 없죠. 왜? 이번에 사실상 백정화 씨를 만났던 시점이 4월 10일 이후입니다. 총선 이후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예전에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이화영이가 제일 처음 구속이 됐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성호가 됐거나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화영을 접견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녹취록 같은 것들이 막 공개가 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접견을 했었을 때 녹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화영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대한민국에 지금 수감돼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녹취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마 심지어 어느 위치에 있어야지 녹취가 잘 되는지 이런 것까지 꿰고 있을 법한 사람이 이화영이거든요. 그러면 뻔히 자기가 녹취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대놓고 편지나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공개가 될 수 있는 기록으로서 이런 얘기들을 남겨놨을까? 뻔할 뻔짜죠. 내가 죄를 대신 뒤집어 씌웠다. 내가 내 스스로 지금 대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의 죄를 갖다가 대신 속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놓음으로써 막판에 가가지고 변심을 했었을 때 자기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월 10일 총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화영이는 지금 간을 좀 보고 있다. 간을 그런데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화영 씨. 간 보다가 배탈 날 수도 있거든요. 이황이 계속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너 알지? 내가 그리고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했었을 때 너가 골로 가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내 와이프 만나는 게 좋을 걸 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이가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이재명 쪽에 계속 발을 담글 것인지, 진실의 편에 발을 담글 것인지, 그거를 지금 간보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반협박성의 메시지, 이재명한테 보냈던 반협박성의 메시지가 이번에 공개가 됐던 녹취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공개가 된 거는 항소시 재판이 열렸던 26일입니다. 지난 26일에 이게 녹취록이 공개가 됐던 것이고요. 녹취가 이루어졌던 시점은 언제냐?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이 언제예요? 총선 직후죠. 4월 10일 날 총선이 끝난 직후에 이화영의 와이프 백정화 씨가 이화영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화영이가 백정화 씨한테 요구를 해요. 이거는 녹취가 되고 있었고 이화영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한번 자기가 만나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백정화 씨가 내가 싫어 라는 식으로 칼같이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화영 씨가 놀라가지고 왜? 이재명 만나기 어렵나? 이렇게 반문합니다. 구체적인 워딩이 이래요. 이재명 뭐 만나기 어렵나? 다시 이재명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워? 이게 아니라 이재명 뭐 만나기 어렵나? 이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가 읽히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만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냥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렵나 그게?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죠 그렇죠? 이재명 뭐 만나기 어렵나 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랬더니 뭐 백정화 씨가 난리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화가 조금 나오게 되는데 요 부분이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날짜가 언제였다고요?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화영 씨도 이제 뭔가 데뷔를 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입을 잘 다물고 있었으니까 내가 입을 잘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라고 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나 때문에 이렇게 총선 승리를 했으니 나한테 뭔가 이제 좀 들어와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자기 와이프 보고 이재명을 한번 만나봐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당연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요청하는 거니까 이화영이가 요청하고 있는 거니까 이재명 만나는 것쯤이야 시군죽 먹기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뭐 만나기 어렵나 이 말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4월 15일 날 백정화랑 이화영 두 사람이 이 대화를 나눈 바로 다음 날 4월 16일 아침에 이재명 입에서 아주 유의미한 발언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이화영의 술자리 회유 이 진술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재판 출석하면서 뭐라고 한마디로 남겼습니까?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4월 16일에 했습니다. 즉 4월 15일에 이제 이화영과 백정화 씨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바로 다음 날 놀랍게도 기적같이 이재명이가 바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화영이 얘기하는 거 100% 사실인 것처럼 보여. 약간 그러니까 쿡쿡 찌르니까 쑥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는 또 언제였습니까? 같은 달 30일이었습니다. 4월 30일 22대 총선에서 이제 다선에 성공한 민주당 소속 현직 의원 2명을 이화영이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였던 거예요? 당선자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 그대로인 것이죠.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총선에서 이재명이가 나가리가 되지 않고 그렇게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던 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인 거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까. 내가 만약에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쌍방울에 대해 가지고 대북 송금에 대해 가지고 다 떨들고 댕겼으면은 너네 총선 망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네 지금 현역 의원 2명, 너네도 사실상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지달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재명의 죄를 갖다가 대신 지금 짊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살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 얘기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뭐다? 비공개로 무슨 뭐 편지 형태로 전달이 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녹취로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뜻인 거예요? 이화영의 뜻인 거예요. 이화영이 녹취가 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이가 자기가 대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화영이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뭐예요? 하하하 막 웃으면서 그냥 농담이었지 뭐 나중에 그런 식으로 우기려고 뭐 뻔할 뻔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막 웃습니다. 서로 막 웃으면서 나중에 가서 이게 논란이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이화영이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또 얼버무리겠지. 뻔할 뻔자 아니겠습니까? 이화영이야 그러니까 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야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의리를 지켜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불었는데 니들이 나를 버려? 니들이 감히 나를 버려? 그러면 내가 이런 거 깔 수가 있어. 나중에 진짜로 내가 깔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지금 근거들을 차곡차곡 이화영이가 만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뭐 이화영이가 까분다라고 할지라도 이번에 이제 또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보니까 이화영 측은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그렇죠? 공소 사실 모두를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모두를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가 된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화영이가 63년생이야 64년생인가 그래요. 그리고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 사람 같았으면 2심을 맞닥뜨리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저자세로 갈 수밖에 없죠. 판사님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잘못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정상 첨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야지 정상인데 이화영은 지금 뭔 거예요? 64년생의 나이에 9년 6개월이 선고가 돼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2심에서조차도 전혀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겁니다. 왜? 지금은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뒷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화영과 이재명 두 사람의 피 튀기는 진짜 약간 이거 뭐 게임 이론이라고 봐야 될지 이 서로가 수를 하나하나씩 놓으면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누가 누구를 먼저 배신할지. 근데 그 배신에 대한 타격은 확실한 거는 이화영보다 이재명이가 세면 셌지 결코 적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